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과 오늘 방송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아침 9시 20분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그 이후의 시간은 오픈 채팅방 안으로 옮겨오시면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를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는데 편하신 방법 택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TV 화면 속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사진 찍듯이 QR코드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 통해서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받는 번호는 샵 3989 번호고요. 내용은 간략하게 밀키트라고 3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들어오신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무료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고 윤수림 전문가님과 방송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흘 연속 이어진 기관의 매도세에 코스피는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주 대부분이 약세를 보이면서 2600선 전후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8거래일 연속 오름세로 마치면서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엔터와 반도체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면서 930포인트 위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지수도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존슨앤존스의 매출과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았고 연간 전망치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6%가량 오르자 다우지수 함께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지난 3월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9,000건 줄어들면서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지난달 경기선행지수는 1년 3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매일 아침 포착해주셨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일 아침 2종목씩 일주일 동안 총 10종목씩 우리 시청자분들께 벌써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밀키트 종목들 어제 아침에 알려주셨던 AD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하루 만에 16% 가까운 수익 챙겨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그 전날 알려주셨던 성일하이텍, 그 다음날 바로 폐배터리 관련 이슈로 슈팅이 나오면서 15% 넘는 누적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난주에 포착해드렸던 가온칩스 일주일 안 되는 기간 동안 벌써 27% 가까운 상승이 나왔죠.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손흥민 헤어스타일하고 나오시면서 강한 슈팅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전문가님께서 선별해 오신 밀키트 종목들로 수익 챙겨갈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윤수림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 금요일 또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중복입니다. 이번 주 지난주부터 이어진 비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좀 뿌려지다가 어제부터 좀 화창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밝은 빛이 좀 스며들기를 기원하고요. 오늘 또 윤스림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를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윤스림 전문가님 본격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또 숨가쁘게 달려와서 벌써 또 금요일이 됐습니다. 네. 한 주의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 믿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드리고 시작해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다크호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시장에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종목들만 잡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처럼 강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민재 선수는 민헨으로 이적을 했지만 윤수림 전문가님께서는 매일 아침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여기 박스 밀키트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함께 하신다면 매일 수익 챙겨갈 수 있는 강한 슈팅 나오는 종목들을 시가 베팅 해볼 수 있도록 시청자분들께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오늘도 한번 밀키트 종목들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 시장 얘기 또 먼저 들어보면서 오늘 전문가님이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들어봐야겠죠. 우선 미국에서도 딱히 특별한 모멘텀 이번 주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실적 장세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간밤 나스닥 2% 넘는 강한 하락이 나왔는데요. 그 중심에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있었죠. 테슬라와 넷플릭스 모두들 좀 실적 발표로 인해서 한 8%, 9% 정도의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는 좀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우선은 테슬라 흔들리면 우리 시장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불안한 기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어제 뭐 테슬라가 이 실적이 좋게 나오진 않았다 이런 측면으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시간의 하락이 어느 정도 연출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2차전지 종목들도 선제적인 매도세는 나타났다. 그리고 이 테슬라의 하락이 이제 9.7%가량 이 정도의 하락이라고 하면 사실 크게 이 지수의 약세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든지 혹은 2차전지 자체적인 투심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 폭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폭이 아니라 거의 한 시가총액이 지금 한 20조가량 좀 증발을 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내용들이 국내 시장에도 투심의 저하가 충분히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트랙 전략으로 2차전지와 반도체를 투명하게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성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뿐만 아니라 뭐 넷플릭스 또한 이렇게 실적이 그다지 좋게 나오진 않았다.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 뭐 산업의 변화라든지 2차 전지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좀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도 이 테슬라가 실적에 대한 이 영업 이익률에 대한 가이던스의 하락, 앞으로 뭐 이익률이 개선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포인트로 하락이 나왔다라는 건 앞으로 2차 전지 내에서도 이 규모의 경제라든지 뭐 현재 캐파의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 어떻게 기업들이 실적을 좀 개선시켜 나가고 이런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고질적으로 좀 고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되는 종목들, 어떻게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시장의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적용받을 확률이 높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최근 폐배터리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맞아요. 뭐 이런 내용들의 연관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뭐 당분간 2차 전지를 좀 보실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특별하게 기업이 어찌 보면 이런 기업의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테슬라의 이런 주가의 낙폭이 우리 시장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이런 흐름이 다시 한번 좀
주도 테마의 변경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는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투트랙 전략,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좀 내실이 탄탄한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균형을 맞춰서 구성을 해놓고 시소 게임처럼 움직이는 시장 속에서 저희가 어떤 쪽이 올라오더라도 한번 좀 반사 이익을 누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전문가님, 우리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좀 우선은 뭐 이번 주에 마지막 거래일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의 산업의 변화, 여전히 이 두 종목을 그냥 번갈아 가면서 올라온다고 보고 계신 걸까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뭐 2차 전지와 반도체가 현재 뭐 메가 트렌드이긴 합니다만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다른 섹터들은 그다지 매력적인 섹터들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뭐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주에 이 현대차 실적과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이 혹은 이런 뭐 반도체에 대한 수급들이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런 뚜렷한 자동차 종목들에도 뭐 이전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금일 2차 전지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반응을 하는지 이런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 금일 시장에서 2차 전지가 뚜렷하게 이런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땐 이제 반도체와 이제 다른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섹터들로 조금씩 비중을 한번 이렇게 분산시켜 보는 게 어떨까? 포트에 한번 이렇게 뭐 자동차라든지 뚜렷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 섹터들과 종목들을 우리가 포트에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2차전지 내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별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소재나 수급에 대한 이런 뭐 리튬에 대한 이런 뭐 기업의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실적 개선에 있어서 이 뚜렷한 이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뭐 폐배터리 최근에 말씀드렸던 뭐 성일하이텍처럼 이런 뭐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과 이런 앞으로 시장에 2차 전지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들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의 변별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반도체 또한 너무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뭐 파운드리 개선이라든지 뭐 업황의 개선이라든지 뭐 HBM이라든지 이런 좋은 내용들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뭐 포트의 강력한 구성이라든지 혹은 리밸런싱이라든지 생각보다는 점차 비중을 포트폴리오별로 분산을 시키는 그런 전략들 그리고 네. 여전히 뚜렷한 종목들은 우리가 흔들림 없이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도 좀 긍정적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포트 그리고 이런 앞으로 산업과 네. 시장에 대한 이런 초점을 맞춰보는 것도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메가 트렌드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중에서도 이제 내실 있고 실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저희 밀키트 방송에서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좀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전문가님 강조를 해주셨죠. 중장기적으로 봐도 될 만한 기업의 이제 기업력이 좋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믿고 한번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새롭게 조금 지켜볼 수 있는 테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좀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자동차 관련 쪽들 다시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해 주셨고 오늘도 밀키트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문가님께서 저희가 새로 지켜봐야 할 테마에서도 발굴해 오지 않으셨을까 한번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저희 이런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밀키트 종목들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매일 새로운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지만 기존 보유하고 계셨던 종목에 대한 얘기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더욱더 자세히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띄워드리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지금 TV 화면 우측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사진 찍듯이 QR코드에 가깝게 그냥 가져다 대보신다면은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제 소개해드렸던 텔레칩스에 대한 얘기도 전문가님께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그 전날 미리 테마를 풀어주시고 실제로 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이렇게 오픈 채팅방 안에 들어오시면 방송에서보다 좀 더 빠르게 투자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또 QR코드 말고 다른 방법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시면 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마찬가지로 열려 있습니다. 받는 번호는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샵 3989 번호고요. 내용에 그냥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간단한 방법으로 저희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 편하신 방법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고요. 또 주말 동안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 투자 전략 잘 짜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밀키트 종목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리뷰에 앞서서 수익률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전문가님께서 폐배터리 관련된 두 종목을 아침에 미리 소개를 해주시고 이 두 종목 어제 하루 동안 강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아침에 소개해주시고 그날 바로 하루 동안 16%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 알려주셨던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요일 아침에 포착을 해드리고 어제 개장과 동시에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15% 넘는 급등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2차 전지 관련해서 미리 포착해드렸던 하나기술, PNT 같은 종목들 지금 40% 넘는 돌파가 나왔고 퓨런티어 7월 4일에 알려주시고는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많이 질문을 주셨던 종목인데요. 퓨런티어도 현재까지 누적 상승률 40% 이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 아침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신다면 당일에 강한 슈팅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포착을 해드리고 있죠. 자, 전문가님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손흥민 헤어스타일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닮은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 전문가님이 축구는 손흥민 선수보다 조금 못할 수 있지만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는 누구보다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어제 아침에 바로 잡아주셨던 AD 테크놀로지도 하루 동안 강한 상승 나오면서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AD 테크놀로지 중간 점검 한번 도와드리고 오늘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할까요? 네, 일단 AD 테크놀로지는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최근 가온칩스 대비해서 똑같은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이런 모멘텀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가는 흐름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AD 테크놀로지를 분석을 드리면서 이런 가온칩스를 놓치신 분들은 새로운 디자인 하우스 종목으로 AD 테크놀로지를 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꼭 하나기술 그 이후에 뭐 PNT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온칩스 놓치신 분들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로 이 AD 테크놀로지를 보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한번 슈팅을 강하게 뽑아냈습니다. 자,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매수 가능 밴드 범위로 제공해드린 구간들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면 되실 텐데, 자, 지금 화면에 이렇게 그어드린 이 선이 바로 이 저항대 구간.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저항대 구간이었는데 이 저항대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박스권을 그리다 어제 매수 가능 밴드 범위로 제공해드렸던 뭐 25,000원, 26,000원대 구간부터 시작해 27,500원 구간 이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왜? 현재 파운드리 반도체와 이 삼성전자와 지금 디자인 하우스는 너무 좋은 구간이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사업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정량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8,500원 구간 이렇게 단숨에 가뿐하게 돌파를 하면서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구간이 바로 이 3만 원대 구간이었습니다. 자, 다크호스 상단선이 현재 2차 상단선이 3만 원까지 벌어진 모습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만 원대 구간까지 확대가 된 부분에 있어서 금일 이 시간 외로도 충분히 상승 흐름을 잡아주고 장 시작 전에도 충분히 상승 흐름을 잡아주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3만 원대 구간은 우리가 2차 목표가로 바라보되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2차 전지 수급들이 빠져나가 반도체로 들어가거나 삼성 파운드리의 긍정적인 내용들이 더 들려올 경우 우리는 AD 테크놀로지의 목표가를 뭐 32,000원에서 35,000원까지도 수정이 가능하다. 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독일과 그리고 이런 자율주행 칩에 대한 모멘텀도 너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AD 테크놀로지 분석 마치고 AS 중간 점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아침에 포착을 해주셨죠. AD 테크놀로지 중간 점검 도와드렸는데요. 단숨에 좀 1차 목표가 도달 가뿐하게 하루 만에 넘어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중간 점검 잡아드렸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어제 좀 매수를 하고 하루 만에 좀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만 이 종목에 의해서 조금 더 길게 한번 보유를 해보고 싶은데 앞으로의 방향성 더욱더 자세히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께 직접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안에서 시간대별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시고요. 종목들 꼭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종목이 아니더라도 개별 종목에 대한 질문까지 다 상세하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QR코드와 문자메시지 중 편한 방법 택하셔서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고 오늘 또 남은 시간 전문가님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중복이니만큼 영양가 풍부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오늘의 밀키트 종목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저희가 앞서서 AD 테크놀로지 리뷰 도와드렸고 그 전날 소개해 드렸던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가 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이틀 만에 15%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 마찬가지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 중에서 선별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좀 보도가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전날에 이제 양극재 쪽은 조금 기울고 폐배터리 쪽 이슈가 좀 시장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에 이어서 환경부에서는 이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시장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들고 오셨네요. 자, 첫 번째 오늘의 밀키트 종목은 세비캠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은 이 폐배터리 관련 시장에 대한 모멘텀 성일하이텍 얘기하면서 충분히 좀 풀어주셨지만 세비캠 관련해서도 좀 이 종목이 실체가 있나 봐요. 네, 우선적으로 이 폐배터리에 대한 내용들 최근 들어 뭐 폐배터리에 대한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미 폐배터리는 바닥이다. 그리고 충분히 지금 구간도 바닥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워갈 타이밍이다. 예,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승이 초기 상승 파동일 수가 있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폐배터리 시장 자체적으로 뭐 시장 규모가 뭐 263조 원 그리고 뭐 2024년쯤에는 2040년쯤에는 어느 정도 시장의 폐배터리들이 EOL로 규정된 폐배터리들이 뭐 지금 연간 5만 대씩 뭐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곤 있지만 네. 본격적으로 이런 뭐 청사진을 그린 부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확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변별력도 아직 부족하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선제적으로 이런 폐배터리 사업에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 내에서 기술력과 매출을 뽑아내고 있는 기업들이 뭐 성일하이텍이라든지 혹은 뭐 시장에 크게 진출하는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앞서 뭐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보였다 보니까 뭐 세비캠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술력을 동반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의무화와 이렇게 동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자 2040년에는 폐배터리 시장이 263조 원대까지 성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40년까지라고 하면 아직도 시간이 남았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주가에는 선제적으로 좀 반영이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폐배터리주들이 출격을 준비. 이 코스닥 상승세를 주도할까? 이 뉴스 헤드라인 기사 정말 뭐 실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이 기업의 네. 전기차 기업의 이 소재 기업의 2차 전지의 이제 앞으로 이익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이런 리사이클링 사업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심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네. 이런 광물이나 소재에 대한 이런 공급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이 폐배터리는 고질적으로 좀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세대 전기차라고 하죠. 우리가 내연기관차들이 이제 주 시대였던 앞으로 네네. 전기차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었고 전기차라는 게 뉴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시절 2017년에서 뭐 2019년
이 정도 사이대 구간에 이 나왔던 전기차들이 있습니다. 1세대 전기차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네. 전기차들을 뭐 시범적으로 운행했던 전기차들이었죠. 그런 전기차들의 이제 배터리가 이제 EOL로 규정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일단 1세대 네. 전기차들은 우선적으로 폐배터리가 나타날 것이고 뭐 그에 따른 폐배터리는 어떻게 또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이런 사업들은 뭐 성일하이텍이라든지 네. 혹은 뭐 이런 세비캠 같은 종목들과 직접적으로 이 1세대 전기차들은 좀 연관이 이어질 것이다. 자, 2015년에서 2017년쯤에 판매가 되었던 1세대 전기차들의 수명 종료가 곧 다가오고 있다. 이제 앞으로 2024년부터는 이런 본격적으로 실적과 이 매출에 대한 부분,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최근에 이 네. 리사이클 업체에 대한 이 교보증권에서 이야기가 나왔네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증권가 리포트 그리고 일각의 시선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폐배터리 주들이 한 번 더 시장에 이 최근 조용했던 수급을 이 2차전지 소재주들이 다시 한 번 더 꺾이기 시작하면서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성장성보다는 실질적인 개선세로 좀 시장을 바라보게 된다. 이 내용들이 2차전지에 대한 제 견해를 이야기를 드렸고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그래서 세비캠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지금 화면에 보게 되시면 NCM 복합액이라는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용매 추출 공법. 액상형 분리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액상형 분리 기술이네. 네, 이 액상을 통해서 이 폐배터리 안에 있는 이런 유가 금속이라고 하죠. 유가 금속을 회수하는 그런 네. 기술력을 가졌고 이 다단 침투 기술을 통해서 회수율이 거의 95%라고 합니다. 오, 네. 이 폐배터리 안에 100개의 리튬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100개의 폐배터리에 100개의 리튬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95개는 회수할 수 있는 기술력을 굉장히 회수율이 높은 편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광물이 전에 뭐 말씀드렸던 성일하이텍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이런 리튬과 소재들은 실제적인 새 리튬과 새 소재들과는 크게 다르진 않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폐배터리 앞으로 더 성장할 수가 있다. 오히려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네. 뭐 이 세비캠과 그리고 이런 폐배터리 종목들이 뭐 아직은 이르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자, 화면을 보게 되시면 실질적인 외형 성장은 나타나고 있다. 이건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이 소재주들 내에서도 선제적인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세비캠도 마찬가지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과는 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이 세비캠과는 분명 동행을 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에 앞서서 이 올해부터는 이 배당 또한 나오고 있는 그런 주주 친화적인 이런 성격 또한 띠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특례상장 기업에서 이런 종목 굉장히 유일무이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비캠 네.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보면서 이 세비캠 분석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앞서 알려주셨던 코스모화학 그리고 성일하이텍에 이어서 오늘은 또 세비캠 폐배터리 관련 이슈를 주목해 보자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앞서 관련해서 좀 소개해 주신 이슈 같은 경우에는 1세대 전기차들이 이제 좀 수명이 사이클이 끝나가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배터리의 이제 재활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고요. 관련된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오늘의 세비캠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밀키트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저희 개장 이후에 차트 통해서 다크호스 라인으로 잡아주실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밀키트 종목에 대한 얘기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좀 힌트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좀 계속해서 저희가 반도체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세분화해서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뭐 폐배터리라든지 반도체 쪽은 저희가 HBM 아니면은 디자인하우스 이런 쪽으로 세분화해서 종목을 선별해 주셨는데 오늘 좀 새로운 테마로 준비해 주신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두 번째 종목 역시나 좀 대형주 위주로 준비를 해 주셨어요. 코스피 올 상반기에 이 종목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했던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좀 여러 가지로 한번 드려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두 번째 밀키트 종목은 SK 오션플랜트입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친환경 쪽을 봐야 될 시점이 온 걸까요? 이 친환경 쪽이라고 한다면 제가 일단 앞서 말씀드릴 내용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풍력 쪽이 좀 풀어가야 될 숙제가 많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뭐 국내에도 풍력 쪽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풍력이라고 하고 친환경이라고 하면 이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환경 사업은 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결국에는 이 정책하고 연관된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맞아요.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나 혹은 이런 주가의 상승이나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사실 뭐 시장과 이런 내용들과 좀 별개로 움직이는 경향 또한 존재하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SK 오션플랜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SK 뭐 오션 바다에 뭐 이런 플랜트를 설치한다. 네, 좀 맞아요. 이렇게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 삼강 M&T라는 종목에서 SK에서 이 삼강 M&T를 인수를 했고 이런 SK 오션플랜트라는 사명 변경을 통해 뭐 SK라는 기업이 이제 친환경 사업과 이 풍력 그리고 이런 앞으로 뭐 태양광 이런 내용 쪽으로도 우리가 좀 진출을 한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SK 어찌 보면 이 혼을 좀 느껴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자, SK 오션플랜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하부 구조물입니다. 굉장히 이 구조물이 도대체 어디 쓰이는 구조물이냐? 네. 이 해상풍력 시장에서 우리가 바다에 이 해상풍력 이 발전기가 이렇게 뚜렷하게 서 있는 걸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자, 현재 보이는 화면처럼 네. 이 해상풍력 기계, 이 바다가 분명 수심이 있는데 이 해상풍력 기계가 이 기둥을 뭐 바닥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서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떡하니 바다 위에 올려 서 있는 걸까? 그러게요. 저희가 네. 사실 뭐 제주도만 가도 해안도로 달리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저는 인천공항 갈 때도 사실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궁금하긴 했어요. 이렇게 기둥이 저희가 해저가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는데 그게 바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떠 있다고 하기엔 좀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뭐 지나가다 이제 뭐 해상풍력 뭐 기계를 이 풍력 발전기를 보셨던 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바다에 이렇게 떠 있는 이 해상풍력 기계에 그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네. 이 SK 오션플랜트의 하부 구조물이 들어갑니다. 아, 이게 지금 바다 속에 받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바다 아래에 이 해상풍력 이 지금 현재 뭐 인프라 네. 이런 부유식 해상풍력 기계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 어느 정도 이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심이 깊다라고 하면 이 기둥을 정말 뭐 100m, 200m 정도 되는 크기를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바다 아래에 하부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걸 지탱을 하고 네. 그런 형식으로 이 해상풍력 이 발전기를 이렇게 운영을 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바다 아래에 하부 구조물을 넣고 그걸 이어 이렇게 버티고 있는 지탱하는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력을 좀 네. 가지고 있고 이 기술력이 전 세계 1위 기술력을 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SK 오션플랜트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기술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놀고 있는 바다가 더 많지 놀고 있는 지상이 더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놀고 있진 않겠지만 아무튼 네. 좀 앞으로의 개발이 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육상에는 이 해상풍력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만한 이 육상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일단은 무엇보다 풍력 발전기니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바다의 해류를 좀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의 해상 풍력기, 풍력 발전기가 더 효율이 높아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상 풍력 단지, 풍력 발전기는 바다에 이렇게 설치하는 게 이렇게 일반화가 되고 앞으로도 효율이 좋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일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K 오션플랜트가 이 풍력 발전 쪽에서 이 하부 구조물 그리고 이 부유식 해상 풍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장은 이 태양광 그리고 뭐 이런 앞으로 우리가 진행했던 사업들이 있죠. 이런 친환경 풍력 발전기라든지 뭐 태양광 발전기라든지 뭐 화력 발전, 뭐 수력 발전, 뭐 다양한 뭐 발전기가 존재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해상풍력은 네. 대규모로 단지를 조성해서 이 강하게 전력을 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좀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뭐 강원도 정선에 100kW의 풍력 발전 단지를 설비를 한다든지 혹은 이 울산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타났죠. 네. 기존에서도 뭐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공장들이 주로 많이 즐비해 있는 뭐 울산이라든지 혹은 이런 새만금
지금 현재 뭐 새만금 쪽에서도 2차 전지 공장 맞아요. 단지가 좀 이렇게 증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새만금 단지나 이런 울산 뭐 이런 쪽에도 풍력 단지는 이렇게 대규모로 조성이 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분명 풍력은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고 숙제입니다. 시장이 안 좋고 앞으로 이런 풍력 발전에 대한 이 청사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이렇게 개선이 될수록 우리는 앞으로 이런 풍력 발전 기업 중에서 하부 구조물을 담당을 하고 있는 이런 전 세계 1위 기술력을 가진 SK 오션 플랜트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된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또한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영업이익률도 이런 제조업에서 흔치 않게 네. 친환경 풍력 뭐 기업에서도 흔치 않게 뭐 영업이익률도 9% 가량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액도 9천억 가량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외형 성장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혹은 뭐 친환경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이 될 때 풍력 쪽에서도 집중을 하고 풍력 발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은 이런 기업들 내에서도 이런 좋은 기업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 SK 오션 플랜트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반도체 2차 전지에 이어서 새롭게 조금 주목해 볼 만한 테마 그리고 당연히 탄탄한 기업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밀키트 종목 SK 오션 플랜트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희 해상풍력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뭐 바다가들이 놀고 있지는 않겠지만 지구상 표면적의 한 70% 이상이 바다라고 하죠.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활용을 해본다면은 좀 굉장히 광활한 좀 개척되지 않은 시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업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 전문가님께서 재무제표 분석까지 도와주셨지만 작년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좀 뚜렷한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당연히 대기업에 좀 편입이 되었기도 하지만은 실체가 뚜렷하게 있는 기업이다라는 설명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의 두 가지 밀키트 종목에 대한 설명 우선 들어봤고요. 가격 전략 잠시 후에 차트상 다크호스 라인과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1일 금요일 오늘 시장도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시간 9시 6분 25초가량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 지수 우선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간밤 나스닥 좀 강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1% 가까이 내리면서 2,576포인트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1% 넘는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8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1%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현재 921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자면요. 오늘 역시나 양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으로 좀 물량을 내놓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 코스피 시장에서는 92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400억 정도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장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가장 높은 테마, 오늘도 새롭게 신규 상장된 종목이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 SK증권 제9호 스펙이 상장이 돼서 현재 15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관련주, 우리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장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BNC가 현재 20%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청담글로벌, 유바이오로직스, 휴온스 같은 종목들 1% 내외의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 좀 짚어보도록 하자면요. 에코프로 HN이 오늘장 6%, 7%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었는데 오늘 에코프로 HN까지 상승 보이면서 거의 한 4거래 연속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제약바이오주들 개별적인 이슈로 좀 뜨거운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딥노이드 오늘장 10% 이상 급등으로 출발하면서 주가는 18,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관련주인 금양이 4%대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시장 상한가 기록했었던 인벤티지랩 오늘장에서도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12% 넘는 급등으로 현재 주가 14,8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도 간략하게 체크해 봤고요. 우선은 오늘 시장 양지수는 좀 강한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는 개별 종목들 잘 골라 잡는다면은 지수와 상관없이 수익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가격 전략도 잠시 후에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시장 이렇게 좀 양 지수가 강한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개별 종목들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도 좀 수익 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저희 오늘 방송이 지나면은 또 월요일까지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QR코드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뜨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자막에 나가고 있는 샵 3989 번호 5글자 받는 번호에 입력을 해주시고 내용에는 밀키트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답장으로 또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저희 지금 방송이 10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생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안으로 들어오셔서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이어나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밀키트 종목들 가격 전략도 한번 짚어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우리 폐배터리 관련된 세비캠 이 종목 작년 8월에 상장이 됐고 현재 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제 한 그저께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시세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이 종목 벌써 또 7%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102,8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세비캠 우선은 어제 좀 윗골이 강하게 달고 내려왔고요. 오늘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세비캠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얼마 정도에서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게 오늘 아침에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 종목은 시장에 영향력을 그렇게 동반하지 않는 그런 종목들로 구성을 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뭐 2차전지 조정, 뭐 테슬라의 실적 악화로 인해서 2차전지를 포트를 담을 때 2차전지가 어느 정도 좀 색깔이 달라졌다. 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비캠은 여전히 좀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가격 전략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 102,600원 지금 시가 대비해서 벌써 한 4% 정도 좀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흐름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약세에서도 이렇게 양봉을 유지해주고 있는 건 지금 현재 시장의 매력 포인트가 너무 넘쳐나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현재 10만 4천 원부터 시작해 10만 원대 구간까지는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그리고 10만 원 이하 구간에서부터는 너무 저렴한 구간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아주 만일 이 세비캠이라는 종목이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이전 고점 구간을 뭐 1차 목표가로 산정을 하되 11만 원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산정을 하되 아주 만일 11만 원 구간에 안착을 하고 11만 원 구간을 안착을 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전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전 고점까지 14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좀 크게 올려도 좋다. 와, 네. 예, 이렇게 패배떨이는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아주 만일 이런 분석들이 전체적으로 빗나가고 아주 만일 폐배터리가 단기적으로 너무 고평가가 되었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의 약세 흐름이 나타날 경우 뭐 9만 원 정도의 구간은 우리가 손절가로 좀 잡고 가셔야 된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아주 만일 9만 원 구간에 이탈을 했을 땐 8만 원대 구간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주 만일 9만 원 구간을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버텨준다라고 했을 경우에 추가 매수 전략 혹은 9만 원에 이탈을 했을 때는 8만 원대 구간까지도 이 약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대 9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구간대에 어느 정도 기회비용을 좀 지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9만 원이 이탈했을 때 좀 빠르게 손절 대응을 잡아보는 것도 전략이다 하면서 리스크 관리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성장주들에 대한 우리가 투자 포인트다. 라고 설명드리면서 세미킴 상승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밀키트 종목들은 좀 시장과 상관없이 좀 길게 봐도 좋을 종목들로 편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비캡 오늘장 벌써부터 8%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벌써 좀 수익 챙겨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면은 좀 박앤세일 구간이 아닌가, 저렴할 때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11만 원, 1차 넘어선다면은 2차는 그 전고점이었던 14만 5천 원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손절가는 9만 원 선 이탈이 나온다면 8만 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 두 번째 종목도 가격 전략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오션플랜트 해상풍력 관련된 모멘텀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장에서 7% 넘는 강한 고점이 좀 나왔다가 오늘 장에서는 1.8% 정도 현재는 좀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22,000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SK 오션플랜트는 저희가 얼마 정도에서 한번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예, SK 오션플랜트 우리가 좀 담백하게 좀 접근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 좀 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만 원, 뭐 1,850원 정도. 지금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좀 담백하게 차트가 좀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땐 좀 박스권 내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받아내고 소화하고 받아내고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뭐 22,000원대 구간 이하 구간은 여전히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뭐 지금 뭐 2만 원대 이하 구간은 저희가 손절가로 뭐 의무적으로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종목 자체가 그렇게 큰 폭의 파동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황이라든지 이 풍력 발전에 대한 내용들, 뭐 이슈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담백하게 좀 반응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도 보수적으로 24,000원대 구간에 설정하도록 하고 손절가도 짧게 2만 원대 구간 정도 이렇게 설정하고 간다라고 했을 경우 충분히 좀 담백하게 좀 대응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다만 좀 느린 종목들 그리고 산업에 대한 강한 사이클이 들어오지 않는 종목들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 비교적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목표가나 이런 손절가도 좀 짧게 잡고 가는 것 또한 좀 전략이다. 그런 전략에 해당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SK 오션플랜트 또한 분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좀 투자 성향이 비슷하신 분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 종목입니다. 안정적인 대형주 선호하시는 분들, SK 오션플랜트 정책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오늘 장에서는 2% 정도 약세를 출발하면서 21,750원 선 현재 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손절 라인은 2만 원 잡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24,000원 선 안에서의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오늘의 밀키트 두 종목도 타점까지 잡아주셨는데요. 잠깐 저희가 또 중간 점검 한번 도와드리고 넘어가자면 오늘 장에서도 성일하이텍 현재 7%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또 주말 맞기 전에 이 성일하이텍 간단하게나마 리뷰 잠깐 보수 한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예, 다크호스 라인을 살펴보시면서 성일하이텍도 분석 한번 우리가 중간 점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했던 구간이 15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5만 원대 구간까지 좀 지켜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크호스 상단선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16만 원 그리고 뭐 15만 원대 사이 구간에선 뭐 1차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좀 대응을 해보셔도 좋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성일하이텍은 기술력
그리고 이 성일하이텍의 폐배터리 회수 기술력과 이 앞으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을 좀 깊게 들어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이전 고점까지 좀 과감하게 좀 덤벼보셔도 좋은 종목이지 않나. 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뛰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 또한 성일하이텍의 미래 가이던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성일하이텍 오늘 분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밀키트 종목들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좀 강한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성일하이텍도 잠깐 중간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자, 오늘 중복 아침 날씨 굉장히 화창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밀키트 종목들로 인해서 든든한 수익 챙겨가시고 또 몸보신 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종목들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밀키트 종목 폐배터리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세비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상풍력 관련 종목입니다. SK 오션플랜트 오늘의 밀키트에 담아서 포장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금요일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또 낮에 기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말엔 다시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